안녕하세요, 신해필입니다. 더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 안에서 에어컨 쐬면서 넷플릭스나 왓챠 보는 게 낙이잖아요. 극장도 최근에 가려면 약간 엄청 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작품을 이렇게까지 봐야 하나? 땀에 쩔어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극장에 지금 뭔가 궁금한 영화들은 되게 많은데 조금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더운 여름 하면은 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네필 훈수함 보니까 장르별 추천 컨텐츠, 장르별 리뷰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이 있으시길래 오늘은 한번 여름 맞이 각기 다른 3가지 맛의 호러 작품들을 준비해봤고요. 물론 저의 입장에선 호러긴 한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장난까냐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굳이 영화뿐만이 아니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작품 같은 것도 이제 섞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눅눅 새콤한 맛의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어느 마을에 사는 소년 요시키와 히카루, 동갑인 두 사람은 줄곧 함께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히카루가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있음을 요시키는 확신한다. 그렇더라도 함께 있고 싶어 친구의 모습을 한 무언가와 보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이 시작된다. 동시에 마을에서는 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이고요.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지금 총 에피소드 4편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찍으려고 막 준비하던 와중에 마지막 4편이 이제 등록이 됐다고 알람이 땅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른 찍고 빨리 4편 보러 가야 돼요. 네, 일단 이 요시키랑 히카루가 단짝인데, 히카루가 겨울에 일주일 정도 산에서 실종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요시키가 히카루와 지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이상하다. 얼굴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이 문영 뭔가 히카루긴 히카루인데 아니야. 뭔가 은근하게 느껴지는 낯섦, 그리고 뭔가 생경함,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물어봐요. 너 사실 히카루 아니지? 그러니까 히카루가 바로 어떻게 알았어?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두 인물 사이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히카루의 모습을 한 그 무언가로부터 일어나는,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괴상한 사건을 같이 다루는 듯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두 주인공 간의 청춘물스러운 풋풋한 감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 한여름의 배경에서 그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되게 스산하고 음산하고 괴기한 느낌, 이 약간 좀 뭔가 저에게는 좀 되게 눅눅한 느낌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춘물에 호러를 더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취향적으로 맛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사실 제목에서부터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라고 딱 나오다시피 이 작중 배경도 여름인데, 그러니까 막 흔히 미디어에서 그리는 되게 예쁘고 상큼상큼하고 푸릇한 풋사과 같은 여름이 아니고 진짜 막 해 쨍쨍 내렸을 때고 매미소리 빵빵빵 울리고 막 좀 후덥지근하고, 근데 밤이 되면 또 스산하기도 한 그런 되게 뭔가 기묘한 느낌의 여름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저기 쓰르라미 울적이 막 이런 감성이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은근히 그런 게 있다? 해가 긴 낮 배경, 저녁 배경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오는 뭔가 대비감이 있어가지고 더 오싹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미드소마처럼 좀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두 관계가 청춘물이면서도 단짝 비스무리한 이런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 되게 상큼하면서도 막 깨르르 깨르르 뭔가 이런 느낌의 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점이 방금 전까지 깨르르 깨르르 뭐야 뭐야 하지마 하다가도 버튼 하나 딱 눌린 것처럼 바로 스산해지고 뭔가 이런 식의 연출이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제가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뭔가 노렸어. 이 둘이 되게 애매한 묘한 관계인 것 같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둘이 그렇다고 서로 막 대놓고 막 스키다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되게 중의적으로 보일 만한 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뭔가 정면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장면이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에로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관계성이 또 되게
믿고 볼 수밖에 없는 맛있는 관계성인 게 진짜 뭔가 신처럼 여겨지는 그 초월적 존재가 꼴랑 아무 뭐 특정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인간 한 명에게 휘둘리는 것. 그 인간 입장에서는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 부인하고 싶고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그렇다면 자기의 어쨌든 단짝과 비슷한 단짝의 대체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또 망설이게 되는 이 내적 갈등. 그 갈등을 너무 맛있다. 솔직히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좀 청춘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호러가 섞이면 무조건 평타 안 친다. 그리고 연기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작화가 뭔가 약간 체인소맨 그 작품의 그런 것과 느낌이 비슷한데 요즘 그 일본 만화계 유행인 그림체인가? 근데 이제 좀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끝에 좀 어미가 다르다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너가야 나, 뭐뭐hen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사투리 같거든요. 뭐 나같이 일본어에 대해 소양이 잘 없는 사람이 들어도 확 뭔가 차이가 나는데 자막에서는 그냥 표준어로 나오니까 뭔가 조금 아쉽다. 왜냐면 그렇게 청순하게 생긴 애들이 사투리 쓰면 또 그 맛이 또 그 맛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도 말도 하시고 이게 만화책 원작에서 지금 정식으로 이제 나온 한국 만화 버전에서는 또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번역이 됐나 봐요. 근데 왜 이게 넷플릭스에서는 구현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재밌었습니다. 뭔가 연출도 만화 애니만이 할 수 있는 그 연출을 되게 엄청 화끈하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실제 우리 2D 현실에서는 쉽게 구현할 수 없는 미장센이라든지 과감한 비주얼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심지어 인물들의 감정을 배경이라든지 어떤 되게 추상적인 어떤 구조 같은 거랑 확 엮어가지고 보는 동안에 약간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도 나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K-pop 데몬 헌터스는 안 봤고요. 히카루가 죽은 여름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애니잖아요. 응.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하자면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저한테는 좀 짠 맛이었거든요. 미세리 코르디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외워져? 저 처음 이거 봤을 때 그냥 미슐랭 코리아. 제레미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빵집 사장의 장례식을 위해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 미망인 마르틴의 부탁으로 그 집에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지만 아들 뱅상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릴 적 친구 왈테르도 그를 경계한다. 마을 성당의 노신부도 감시하는 듯 그의 주변을 맴도는데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의 기이한 태도 속에 뜻밖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 사실 이거는 본 지 좀 됐거든요. 거의 개봉했던 주에 봤나 막 이랬었는데 리뷰를 안 찍었던 것이 얘를 단독으로 찍으려니까 너무 뭔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다른 리뷰들도 찍을 때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영화가 진짜 좀 미스테리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작품을 솔직히 보는 내내 되게 재밌었고 긴장감도 계속 유지됐고 졸지도 않았고 그냥 봤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막 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작품에 그러니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60%밖에 내가 이해를 못한 느낌? 어쩌면 60%도 안 될 수도 있어. 정말 진짜 신업에 나온 그 이야기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뭔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느낌이야. 뭔가 영화가 엄청난 상징성을 담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여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만 이해하면 난 분명히 뭔가를 되게 놓치고 있는 걸 거야.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 거야. 이 인물 간의 구조라든지 그 대사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관계를 조금 더 파악해야 될 거야 라고 자꾸 막 뭔가 그런 식의 열등감이 좀 들어요. 인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홀린 듯이 행동을 하거든요. 제레미를 둘러싸고 각각 인물들이 이제 뭔가 관계를 이제 그려 나가는데 그 과정에 담긴 욕구라든지 어떤 계기 같은 게 제가 느꼈을 때 좀 생략된 느낌이 있었어요. 유독 제레미에게 좀 관대한 느낌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러지?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호러로 다가왔다. 뭔가 좀 짜. 모르겠어. 뭔가 그 비주얼이나 이미지를 되게 가식 없이 그려서 그런가. 뭔가 과장도 없고 가식도 없고 딱 그냥 진짜 그 뭔가 건조하고 담백한 한 시골 마을에 정말 그것으로 그 나이대 그 연령대 그 이미지 분위기 때 인물들의 그것으로 그려서 모르겠는데 엄청 좀 짭짤하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작품이 막 공포 영화라든지 호러 영화라든지 막 대놓고 그거를 막 앞에 내세우고 있진 않지만 분위기가 되게 기묘하고 뭔가 여기 좀 수상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은유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뭔가 이해가 되고 뭔가 좀 논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딱딱 맞아질 테지만 일단 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네필 선배님들이 보기에는 있긴 한 거죠. 뭔가 저 인물들이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은유하는 바가 있고 뭔가 메타포가 있고 그런 거긴 한 거죠. 저 아직 안 찾아봤거든요. 좀 자존심 상해서 저 혼자 뭔가 힌트라도 혼자 생각하면서 갖고 싶어서 안 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뒤틀린 이솝 형제 이야기 느낌인데 장르 맨 앞줄에다가 블랙 코미디라고 써놓으셨던데 저는 그냥 블랙이었고요. 심지어 이 감독님 알랭 가르디? 이분도 사실 시네필드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초면이었고 심지어 미세리코르디아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첫 작품이래요. 그 전까지는 작품들이 좀 너무 수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필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호수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또 굉장히 뭔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 리뷰를 안 찍은 이유를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거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올린 거긴 한데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실 분. 네, 아무튼 마지막 작품은 이걸 깔끔한 매운맛의 오멘 1976년작이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맞죠? 제가 오멘 얘기를 예전부터 나름 좀 했었거든요. 봐야겠다. 이거 카메라 끄고 나서 볼 거다. 막 이랬는데 드디어 봤어요. 역시 저는 좀 공포영화는 이열치열처럼요. 어차피 더워서 땀날 거 공포영화 보면서 땀나는 게 이득인 느낌? 6월 6일 오전 6시 로마의 병원에서 미국 외교관 로버트의 부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한다. 그러나 그는 죽고 신부로부터 같은 시에 태어난 새로운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을 제안받는다. 그 아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주변 사람들의 의문의 죽음이 일어나고 주인공 부부 또한 위협을 받는다. 알고 보니 그의 양자 다미에는 악마의 자식이었던 것인디. 이거 신호 읽기가 진짜 쉽지 않네요. 이거 고전 영화라 그런지 정말 기승전결이 거의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로즈마리의 아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악마의 씨 이 작품에 제가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을 또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오맨도 그 악마의 씨 작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오맨 시리즈가 작년이었나? 최근까지도 계속 제작이 되고 있고 되게 평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안 봤죠.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병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시리즈의 작품을 맛보려면 그 앞에 거를 다 봐야 된다는 물론 최근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아도 즐길 수 있게 작품을 만들었겠지만 뭔가 그렇지 않고 보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전 그럴 바에 막 안 보는 약간 이딴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번 오맨도 진짜 잘 나왔습니다 뭐 이런 평을 되게 많이 보긴 했지만 부럽다 이러면서 좀 계속 미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즈마리 베이비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야. 다른 의미로 고민이 되는 게 사실 76년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공포영화, 옛날 공포영화, 고전 공포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좀 덜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게 꼭 그런 스릴감이라든지 무서운 느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좀 공포라는 장르가 몰입이 잘 되고 그런 어떤 음기스러운 그냥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라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 공포영화들은 그런 어떤 축축함과 음산함은 느끼면서도 엄청 무섭지는 않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현대에 나온 엄청 그래픽 같은 게 리얼한 분장 같은 게 엄청 사실적인 영화들에 비해서 조금 진입장벽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무서워. 제가
봤던 고전 공포 영화들, 그러니까 70년대라는 그 같은 선상에서 봤던 영화들 중에 꽤 무서웠어요. 저 진짜 보는 내내 겨드랑이 축축해졌어요. 그러니까 고전 공포가 요즘 공포 영화에 비해서 안 무서운 이유가 가상의 세계를 떠나서 어떤 세트장, 누군가의 산업 환경이라는 게 엄청 확 티가 날 때 거기서 뭔가 몰입감이 딱 떨어지면서 조금 긴장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크리처물 같은 거, 예전 크리처물 같은 거 볼 때 저거 누가 봐도 분장이고 누가 봐도 이거 탈쓴 거고 막 이런 게 티가 엄청 나면은 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조금 이제 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도 않고 뭔가 어떤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내는 연출이라든지 요소들이 되게 담백하면서도 제 기준 좀 세련된 느낌? 되게 깔끔한 느낌이라서 충분히 저는 무서웠다. 쫄보 기준 무서웠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돼.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수효과라든지 어떤 뭐 이야기 구조가 엄청 막 그냥 그 자체로 히치콕 영화들처럼 엄청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나중에 반전으로 사람 충격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석, 이 장르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 교과서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느꼈는데 그 와중에 뭐 슬로우를 건다거나 교차 편집을 되게 교묘하게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서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확 무서움을 그리고 긴장감을 안겨주는데 저는 어쨌든 21세기 사람으로서 76년도 공포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내가 무서워할 수 있고 이렇게 촌스럽다고 안 느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탄스러웠어요. 뭐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사운드가 진짜 은근히 섬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카메라 앵글이 또 기억에 남는 게 특히 주인공들이 이제 뭔가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진짜 리터럴리 파헤치고 있는 그 와중에 그거를 뭔가 훔쳐보면서 감시하는 듯한 앵글로 카메라를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저까지 이입되면서 어떤 사람을 훔쳐보는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저까지 이렇게 숨 막혀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봤고 사실 이 1편이 결말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지막에는 관객으로서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긴 했지만 이렇게 끝나서 더 재밌었고 공포 영화로서의 뭔가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맨이 막 시리즈가 1, 2, 3, 4도 있고 뭐 리부트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영화들이 1편은 진짜 재밌는데 2, 3편은 또 재미없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 다 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그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그 오맨 이거를 이제 보는 거.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나는 그 앞에 있는 작품들을 다 봐야 돼. 오리지널도 이렇게 무서운데 다른 건 어떻게 보지? 저 24년도 작품 보고 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혼자 볼 수 없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3가지 맛의 호러를 잘 즐겼고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저처럼 각자만의 뭔가 영화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휴가 때 쭉 달리시는 것도 괜찮은 여름 휴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저는 왠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제 여름 휴가 때 그렇게 보낼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만화 카페에 가서 히카루가 죽은 여름을 싹 봐야 돼. 안녕. 아이 더워.